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올해 통합 셀트리온의 출범 원년이죠. 투자자들도 이제 주목을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이 오늘 이틀째인데요. 장중에 33,858주가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 주가 장중 183,100원대 고점을 찍고 원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들 한번 살펴봐 드리면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하원, 상원 두 곳에서 이 반기 이제 통화정책 보고를 하는데요. 이 기존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금리 입단은 이제 고점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지표에 따라서 이제 금리나 관련되는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0.20% 강세로 끝났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58%, 전일제 하락했던 부분에 이제 반등세 흐름이,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2%로 AI 관련되는 뭐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는 강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전일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로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거래소 코스닥의 양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 정도만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코스닥에서 3,700억대 정도 매수를 하면서 양시장 합해서 6천억대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 2.9포인트 2644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6%로 하락을 하면서 863선까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그러니까 미증시라든지 이제 기타 국가의 어떤 상승 흐름들을 여전히 이제 지수라든지 종목별로 보면 차별화된 모습을 오늘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형태로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 이평선 부근에서 밑꼬리 형태 흐름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봉을 바로 또 제끼는 양봉이 시가까지 지금 내려가면서 0.80%, 장중에는 이제 860까지 떨어졌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약바이오보다는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 특히나 엑시콘이 어제 이제 뭐 시간에 그 9.91%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이렇게 떠서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을 또 이렇게 보여줬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강하게 좀 올라왔던 종목들이 장중에 좀 등락도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이 5그레일 정도 나왔고, 오늘도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좀 내려가는 어떤 모습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 이평선에서 지금 3일 정도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전일 이제 급락했던 애플 관련 이제 LG 노텍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반등세 좀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 쪽은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이제 내년도 이 46파이 배터리 양산 계획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하면서 이 원통형 그 배터리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관련되는 그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강한 흐름들을, 이수 스페셜, 뭐 레이커 머티리얼, 이는 전고체 관련되는 종목들과 더불어서 강한 흐름들을 셀단 업종과 소재 장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어제 이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죠. 어제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최근에 가장 또 강하게 올랐던 레고캠바이오, 어제는 레고캠바이오하고 ABL바이오가 가장 강했습니다만, 오늘은 저 비만 치료제 쪽에서 이 펩트로님 한 9% 정도, 그 다음에 뭐 이 4월달 학회를 앞두고 이제 루닛도 오랜만에 반등이 조금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셀트리온 쪽은 이제 어제 양봉이 나와서 연속된 양봉을 내는데 참 이게 어려움을 오늘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분봉상으로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18만 3,1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18만 원대를 유지 못하고 17만 원대 중반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또 수급상의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79,000주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 장중에 이제 그 내려갈 때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잖아요. 자사주 매입도 오늘도 이제 장중 신청이 85,000주. 근데 체결이 이제 33,858주가 지금 체결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음봉으로 18만원대 지지를 못하는 좀 약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죠. 현물에서도 보시게 되면 그 신한이라든지 한국 이런 공매도 쪽에서 어떤 매도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JP모간이나 뭐 CLS 이런 외국계 쪽에서는 소폭 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 이제 제약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아침에 이것도 11만 6,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약보합세 흐름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좀 두드려 맞고 지금 내려오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통합 셀트리온 출범 5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기대감, 성장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합병을 하고 올해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2차 합병을 앞두고 있으면서 합병을 해서 이제 강화된 어떤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력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과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를 도약하는 형태죠. 양사로 분리되었던 어떤 자산을 통합해서 대규모 자원을 좀 확보하고 이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이제 추가 M&A. 근데 뭐 M&A보다는 전략적 투자, 뭐 SI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을 올 초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좀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성과가 그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매출 12조, 기존의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에 이어서 새로 이제 그 추가되는 바이오시밀러 22개 항목, 이 장기적인 목표는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올해 이제 매출이 3조 한 5천억대인데, 자, 에비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뒤에 이제 실제로 이제 돈이 유출이 안 되는 비용 관련되는 부분이 영업이익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제 1조입니다만 에비타는 지금 1조 6천억 되잖아요. 그래서 에비타하고 전체 이제 매출액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에비타 마진율인데 여기는 한 40% 정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좋아진다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재고가 이제 소진이 되면서 매출 원가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펜트라의 그 3월 달에 이제 출시 이후에 이 부분 성장이 이제 올해 내년 가장 일단 중요할 겁니다. 올해 회사에서는 이제 한 6천억대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3조대까지 생각하면서 블록버스터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진펜트라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램시마, 아이비 제형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램시마는 이제 유럽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램시마 SC라고 봐야 되겠죠.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출시 때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 21년부터 이제 고성장을 하면서 작년도까지 꾸준히 이제 점유율을 높여서 IB하고 이제 SC 합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리지널 이미 제낀 상태에서 70% 이상 정도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타 트룩시마라든지 호주마도 직판 이후에 여전히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이 진펜트라인데, 진펜트라 모멘텀을 전혀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선적을 하고 이 3월 중순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PBM 그 등재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블록버스터로 이제 노려서 이 진펜트라가 그 TNF 알파 억제제 형태로서 다른 이제 그 인터루킨 치료제 대비해서 치료비도 낮고 염증성 장질환 치료 선호도가 높은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환자 의료진에게 맞춤형 커머셜 활동을 이제 실시해서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실적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데요.
총평균법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재고자산 평가를 합니다. 뭐 이동평균법도 있고 선입선출법도 있고 뭐 후입선출법도 있는데 이 총평균법은 이제 단기에 이제 매입한 부분들을 전체 이제 수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기중에는 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회기가 끝나게 되면 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 원가율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총평균법은 이제 뭐 이동평균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가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초에는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 올해 연말 정도 되면 30%,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20%까지 이제 결국 뭐냐면 헬스케어의 그 헬스케어가 유통회사로 이제 사올 때, 셀트리온으로 사올 때 어떤 원가율이 반영된 어떤 제품들이 매출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면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본래 이제 셀트리온의 원가 수준의 그 제품들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라든지 비용 면에서 좋아지는 어떤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주가에 지금 안 하고 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어제 자사주 매입도 나왔습니다만 그 장기적으로는 이제 원가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성은 개선이 되고 이런 어떤 낮아진 원가율을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도모한다. 그래서 진펜트라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뭐 3조, 5조까지, 그래서 올해 당장 6천억대 이상의 어떤 매출을 지금 이제 출시 이후에 제대로 내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그럼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